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노수공장 10월 29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밤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져서 주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미리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어요. 신용 물량 부분들이 추리가 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거의 한 3천억이 약간 부족한 2,700억 정도 물량이 나왔고, 오늘 글쎄요,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내일, 오늘 장 이후에 이제 집계가 되겠죠. 우려했던 대로 그 1조 5천억 정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 심리가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아파요. 항상 그래 왔었던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물론 이제 오늘 뭐 주가가 봉해 차트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얘기를 드리더라도 아무런 그 임팩트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이고, 물론 주변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건 자체가 많습니다. 작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왜?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병원에 가서 닌게를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어제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국과 중국의 위치 부분들 아직까지도 삿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삿바 싸움에서 누군가가 치킨 게임에서 손을 드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둘 다 기본 체력 자체가 되고 경제 규모가 되고 맷집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미국이 군사적인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죠. 대만 해협, 그 다음에 IMF가 아니라 INF예요. 그 미사일 500km에서 5000km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한테 어제 제가 하디슈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 부분들 얘기했고, 부정적인 측면 부분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 500km에서 5000km, 이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정권이 들어간다는 의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속에 기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리학적인 요건 자체가 이 미사일 부분들로 상당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다른 파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커요. 불안 심리 부분들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들이 4,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코스닥 3,000억. 미리 우리가 전저점 깨지고 이런 부분 나오면 신용 물량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고를 드렸지만, 그것은 예고하고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분의 신용 비율, 그 다음에 재정 능력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지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이 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으시겠지만, 한편으로 그 금전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영어를 배울 때 올드하게 배워가지고 해부토하고 머스트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리죠. 같은 뭐 해야 된다는 의미 부분이냐, 해부토하고 머스트하고는 느낌 자체가 틀려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신용 물량에 힘든 과정 부분들이 됐고,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아르헨티나든지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달러 강세 부분이라든지 부채에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먼저 시장에, 아니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 부분들이 되면서 알았죠. 감기에 노출이 됐죠. 환절기가 약간만 되니까 바로 감기에 노출되는 현상 부분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환절기에 노출이 됐어요. 오늘 장 중에 글쎄 내일 아침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 2,700억에서
얼추 잡아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정도. 그러면 10월 4일날 신용 물량 부분에서 1조 3천억 정도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2조까지는 안 되겠죠. 1조 5천억은 일단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만들어 왔던 이 자금,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비용, 이미지 메이킹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 소폭 개파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장중에 외국인들 움직임이라든지 종목군들 움직임 부분을 봤을 때 오전에 저는 그 움직임 부분들을 하고 오후장 부분을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화정 랠리. 저는 근데 오전장의 흐름 부분들이라든지 그 오후장의 움직임 보면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IT라든지 성장성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음 섹터는 어떤 게 될 건가. 항상 보면 위기 상황이라든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보여주느냐가 그 친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려지죠.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 오늘 종가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장대 운봉이 나왔습니다. 의미 없어요. 왜? 다 오버슈팅 부분 나왔으니까. 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쪽에서 4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3천억, 양쪽 시장에서 거의 9천억, 1조 원에 가까운 매도 부분들을 투매가 나왔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신용 비율 부분들이 지난주 개파락 부분도 장대 운봉 나오고, 개파락 나온 여파가 D+1, D+21,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개파락 나왔던 거에서 내일 아침에 대부분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거래소 쪽에서 차게 주도주군들의 움직임 부분들이 양호하게 제2의 차화정 종목군들의 끼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노트에 기입을 했습니다. 여기구나. 다음에 끼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개 정도가 순위에 들어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오전장 늦게 중국시장 부분들이 1에서 2% 정도 소폭 등락폭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장이라 반등이 나오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그러면 신용 비율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리 부분들을 가졌는데 중국장이 꺾이고 선물이 약세가 나오고 코스닥이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일단 던져야 돼. 내가 던지느냐 아니면 남이 증권사가 던져주냐. 이 갈래길상에서 차라리 내가 던지자. 근데 던질 때 보면 개인 투자자 그냥 시장가 거의 매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P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중국장의 하락 부분들의 어떤 핵심 포인트 부분들을 보면 고급 백주 주식 동반 폭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의 하한가 10%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어요. 매출이 감소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니까 중국의 소비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됐고 트럼프는 일본 시장 개방 안 하면 일본 차에 관세 20% 부과가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이제 포인트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공화당 선거가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중간고 선거의 예상치 부분들이 한 달 정 2달 전하고 최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론 국정 지지도는 급등락 변동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화당이 계속 우세요. 특히 상호는 일단 어느 정도는 예상치로는 거의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원 쪽에서 경합지역이 거의 30개가 약간 안 됩니다. 30개가 안 되는데 경합지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에서 거의 20개 후반 정도가 공화당이 약간 우세요. 이건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중국도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부분들을 장악을 한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런 대응책 부분들을 표면을 하지 않고 일단 입을 무건 수행 중이죠. 중간선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상원과 하원 부분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누군가가 하나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중국이 그 손 드는 속도 부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주식의 하락 부분들 상해종합지수가 한 2% 정도, 이래서 1%대에 움직이다가 2% 정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신용 물량 부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자극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오장에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반대 매매 부분이 여기저기 나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의 뭐 강동성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한 2조 정도, 2조 5천억 정도 규모 만들어 놓고 담보주식 반대 매매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자금까지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장중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기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죠. 당연히 거의 90%가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 부분들이 드냐면 대부분 90%가 힘든 구간이지만 5% 10%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11월 달이 되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중국도 광문제가 시작되죠. 바겐, 울트라 바겐 세일이죠. 너무 싸요. 이거 그냥 타이밍 그냥 눈 감고 딱 사면 못해도 우리가 은행이자가 1%, 2%가 안 되죠. 기본 5년에서 10년 정도 이자는 손쉽게 벌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열렸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무역 논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보셔야 돼요. 그걸 먼저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투매 부분들이 극점이 찍었고 불안 심리 부분들이 극점이 찍었을 때가 저점이죠. 오늘 주가지수 코스닥 코스피 얼마이냐 의미 없어요. 개별 종목군들 몇 % 하락했고 어느 정도 빠졌다 의미 없어요. 왜? 너도 나도 개인들의 물량 자체 코스닥과 코스피 정도에서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오늘 쏟아졌어요. 왜? 지난주 개파락에 따라서 D+1, D+2 대부분의 개인 증권사가 틀리긴 합니다만 D+1에 그 다음부터 이제 반대 매매 계속 누적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물량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항상 투매를 받는가? IMF 때하고 똑같죠. 91년대 IMF 때 던지는 물량 부분들을 받았던 분과 받지 못했던 분들의 격차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측면으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지수의 하락 부분들로.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도 보면 극점 부분들 찍은 게 아니라 2400 정도까지 하락 부분 나왔다가 2650, 200포인트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 2540 정도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중간선거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화당 쪽이 계속 우세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중국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만약에 하원까지 장악한다 하면 요건 중국은 상당 부분 손을 먼저 좀 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물론 파이 싸움에 어떤 파이에 먼저 선제적인 접근 부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미국 내 더 강한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강한 미국의 긍지 부분들 하기 위해서 미국 자국 내의 투자 활성화, 지난번에 도드 프랭크법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 드렸죠. 연준이 1차, 2차, 3차 양정화라 부분들 하면서 돈이 금융권에 묶여 있어요. 일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나온 것도 이 돈이 돌아야 돼. 그래야지 트럼프가 원하는 경기 활성화의 그림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 경기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돈의 움직임 부분들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신흥국이 모두 다 100%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차별화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무역전쟁, 금리 인상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금리 인상의 시장의 사랑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이 금리가 만약 1% 올랐는데 성장이 3%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장이 3%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 1%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스테닥이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금리가 1에서 2%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불안심리 부분들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장이 3%, 4% 나오면 금리가 1%에서 2% 오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중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과도기예요. 지금 계속 과도기라고 말씀드리죠. 주도주가 체인지 되려고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부분의 모습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요 섹터에서 한 6가지 군에서 다음 차기 주도 중에 제2의 차화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건 일단 킵. 하지만 오늘 오후장 시장에서 개인의 투매 거의 8천억의 매도,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반대 매매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커버하는 모습, 여기에 중간선거가 8일 정도 남으면서 이 극적인 긴장감, 이리저리 자금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 95% 정도, 90에서 95% 정도는 털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버티실 분들은 무조건 버티세요. 버티시고 나머지 5%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쏠 준비하세요. 레버리지 무조건 사셔야 되고 레버리지를 부분들을 계속 분할 매수 부분들을 접근하셔야 되고 항상 극점 부분들이 찍었을 때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의 투매 2, 3분기 정도에 거의 6개월 동안 2번, 3번까지 지금 이런 신용 물량 출회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털릴 만큼 털리는 것 같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이번 주 중반까지 잔파동 강한 개파락의 파동에 따라서 털릴 물량 부분이 계속 출회될 수밖에 없죠. 위아래 흔드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버텨주시고 신규 자금 있으신 분들은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을 강추드리면서 금요일 10월 2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분양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